일본을 파산시킨 미국 최후의 한방. 단 30분의 시간 차이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신사적인 척 선전포고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날아온 전신을 타이핑하던 직원의 손가락이 꼬이며 코미디 같은 비극이 시작되죠. 서류가 미 국무부에 전달된 건 이미 진주만이 불바다가 된 30분 후였습니다. 평화롭게 낮잠 자던 사자의 쿠터를 뽑아놓고 뒤늦게 사실 나 너 때릴 거야 라고 쪽지를 건넨 꼴입니다. 명분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멍청한 투자였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분노라는 무제한 예산을 승인받았고 루즈벨트는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며 국가라는 공장을 풀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이런 무모한 도박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미국에 보이지 않는 칼날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은 왜 사자의 코터를 건드리는 자살 특공대 같은 투자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장 공장을 돌릴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은 일본의 생명줄인 석유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잠가버렸습니다. 시장 1위 공급업체가 하청업체의 원자재를 끊어버린 셈입니다. 일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굶어 죽느냐 아니면 사자의 뺨을 때려 협상권을 따내느냐. 그들은 한 대 세게 치면 미국이 겁먹고 기름을 다시 줄 것이라는 황당한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의 자본력과 맷집을 완전히 무시한 깡통 계좌급 오판이었습니다. 분노한 미국이 꺼내든 첫 번째 보복카드는 일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활주로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격기를 띄우겠다는 미친 계획,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미국은 복수의 첫 단추로 두리틀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당시 기술로 항공모함에서 대형 폭격기를 띄우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미국은 수익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토 타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행기의 기관총까지 다 떼어내며 무게를 줄였습니다. 착륙 지점도 없었습니다. 폭탄을 던지고 중국 땅에 알아서 떨어지라는 사실상의 자살 작전이었습니다. 이 무모한 공격으로 도쿄 하늘에 구멍이 뚫리자 일본 수뇌부는 패닉에 빠집니다. 우리 집 안방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시장에 퍼진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 함대의 다음 행선지를 귀신같이 알아맞히기 시작했거든요.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터에서 정보는 곧 현금과 같습니다. 미 해군은 일본군의 암호 속 AF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다음 공격 목표가 분명한데 거기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었죠. 이때 미국의 천재적인 낚시 작전이 시작됩니다. 미드웨이 기지의 식수가 부족하다는 가짜 무선을 평문으로 흘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군이 텁석 미끼를 물어 AF의 식수 부족이라고 본국에 보고합니다. 타겟이 미드웨이라는 확신을 얻은 미군은 길목에서 일본 항공모함 4척을 수장시키며 판을 뒤집어버립니다. 정보 자산 하나로 일본의 주력 포트폴리오를 공중분해시킨 겁니다. 승기를 잡은 미국은 이제 일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불의 피를 준비합니다. 이제 미국은 신사적인 폭격을 멈추고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일본의 목조 가옥들을 노려 소위탄을 쏟아붓기로 결정합니다. 섭씨 3000도의 열기, 축구장 수십 개를 단숨에 잿더미로 만드는 지옥의 불꽃이 도쿄를 덮쳤습니다. 하룻밤 사이 히로시마 원폭보다 많은 인명이 증발했습니다. 도시 기능을 구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1억 총옥세를 외치며 여중생들에게 죽창을 쥐어줍니다. 이쯤 되면 광기죠. 이 지독한 소모전을 단칼에 끝내기 위해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단 한 방을 꺼내기로 합니다. 부통령조차 몰랐던 20억 달러짜리 비밀 병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은 인류 최후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도박판을 벌입니다. 투입된 자본만 당시 가치로 20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웬만한 국가 예산 수준입니다. 펜타곤을 6개월 만에 지어버린 불도저 장군과 유대계 천재 과학자들이 한 팀이 되었죠.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현실의 파괴력으로 치환했습니다. 1945년 7월 뉴멕시코 사막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터졌을 때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남은 건 이 거대한 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려 손실을 확정 지을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마지막까지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마지막 보루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전쟁의 마침표였습니다.
고도 600m에서 터진 폭탄은 도시를 지형도에서 삭제했습니다. 폭발 직후 살아남은 사람들도 검은 B라는 방사능 낙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이 끝까지 매달렸던 소련의 중재라는 희망회로도 소련의 선전포고와 함께 타버렸습니다. 결국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아픈 희생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한 강제적 평화,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끝이 단순히 승리와 패배로만 남았을까요?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후의 세계 질서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더 이상 예전에 고립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20억 달러의 투자는 미국을 전 세계의 화폐와 규칙을 결정하는 절대 패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로 일본은 파산했고 미국은 세계 경제의 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기술과 금융 시스템의 근해는 바로 이 압도적인 자본력과 군사력이 결합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미국의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